다음 주제 바로 넘기겠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이 주제를 다뤄야 돼서 제가 조금 빨리 넘기겠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영상 저희가 지난주 1타 뉴스에서는 보여드렸습니다. 관세 서한 보내겠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한국 시간 기준으로 8일 오전 1시부터 보내겠다. 뭐 이렇게 발송하겠다 밝혔는데 우선은 지금 정부가 그때 그 교수님 보셨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기자회견에서 이제 외신이 여쭤봤단 말이죠. 외신이 물어봤어요. 이제 그 관세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런데 딱히 내로라 할 그 답변을 내놓지 못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뭐 보안 문제도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어쨌든 이렇게 관세 서한까지 보내겠다라고 하는 건 앞으로 관세 유예는 없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축한 것 같아서 조금 이게 위기의식이 될 수 있다 이런 시선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계속 협의는 하고 있다. 네, 이제 위기의식 계속 갖고 있는 거고요. 계속 협의하는 거죠. 지금 8월 1일까지 이제 8월 1일 적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사실상 7월 8일을 8월 1일로 연기한 겁니다. 8월 1일이 되면 이제 그때 가서 하는데 그 전 단계에서 각국에 뭐 서한을 보내지만 8월 1일 발효 전에 협상을 한다는 것도 이 백악관에서 밝힌 방침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로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협상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이성락 실장이 가지 않습니까? 가서 이제 협의를 하고 있을 텐데 계속해서 이렇게 낮은 단계에서 중간 단계, 고급 단계, 고위급 레벨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고위급 레벨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협상은 계속해서 뜨겁게 진전되고 있다. 그리고 7월 8일이라는 시한을 정했지만 미국에서 이미 8월 1일로 또 시한을 사실상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저희는 이미 그걸 알고 판단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역 협상이라는 것은요. 무슨 날짜를 딱 정해놓고 나서 그날 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호간에 대표단 다시 보내고 또 협의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처럼 돌발적인 사람들은 끊임없이 또 거기에 제기를 할 겁니다. 8월 1일 날 발효되더라도 만약 하더라도 있잖아요. 그러면 9월 달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에게 이익이 된다면 언제든 내놓을 사람입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협상 방식을 보면 그런 카드고 그중에서 특히 과거의 미국 정부는 그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든지 지금까지 했던 협상도 다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외교적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이란에 대한 공습까지 한 걸 보면 어떤 극단적 방식도 동원하겠다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패턴이 잘 드러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7월 8일까지 이성락 7월 8일 이제 우리나라는 시간으로는 내일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시간으로 보면 좀 더 걸리겠죠. 네. 이성락 실장이 아마 고위급 레벨을 통해서 다양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통상장관 레벨, USTR 레벨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시바 총리가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할 말 하겠다. 그냥 미국에서 이 조건 준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각국이 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정부를 믿고 우리 정부의 통상 협상 그리고 진행되는 미국과의 계속해서 이 통상 협상을 어떤 시한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미국이 다시 한번 거기서 제기를 하고 우리도 제기하고 하면서 나가는데 우리는 미국보다 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의제 설정력이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많은 준비를 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좀 있으면 김종인 또 특사가 아마 거의 갈 것 같아요. 다양한 차원의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믿고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제 만만치 않은 항상 어디에서나 주도권을 좀 잡으려고 하는 성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재명 정부가 잘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는 7월 8일 그러니까 유예 기간이 끝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해서 협상을 하고 그 변동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백악관이 8월 1일까지 발효 전까지 다른 나라 계속 협상하겠다고 하지 그럼 않았습니까? 보름 내에 이제 결과가 나오고 아까 말씀하신 8월 1일이 지나도 이 결과를 좀 뒤집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협상을 전공한 한국협상학회 현재 부회장입니다. 저희는 수많은 협상을 다뤄왔는데요. 이런 협상은 단기간에 다 끝나지 않고요. 하더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도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라인, 민간 라인, 또 기업 라인 동원해서 미국에 압박을 해야 되고요. 일본이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일본하고도 같이 또 협의하면서도 하는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다른 나라끼리 연대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무역에서 협상 방법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통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시한이 딱 있잖아요. 우리 모든 협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시한이 다 끝난다고 해서 협상이 다 끝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로라 할 그런 협상 카드 지금 결론이 없는 게 맞잖아 이렇게 주장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과도 없고 로드맵도 없고 지금 뭐 대응도 대책도 없다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대응 대책이 왜 중요하냐면 뭐 협상에 대한 그런 뭐 비밀을 지켜야 된다, 뭐 노하우를 뭐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좀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있는데 당장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에 소위 허니문 특혜라 그래서 코스피가 3,000 넘게 치솟는 그런 상황들이 잠깐 있었지만 지금 연일 하락세예요. 3,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정부가 제일 잘한 일로 꼽은 게 코스피 3,000. 그렇죠. 상법 개정까지 지금 그쵸? 여야 합의로 추진이 됐고 30조 추경을 편성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세라고 한 것은 이건 순수하게 관세 협상에 대한 그런 우려와 두려움이 반영됐다라고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관세 서한을 보낸다라고 한 것이 7월 7일자, 미국 시간 7월 7일자니까 이르면 내일이면 우리나라에도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최악의 상황에는 우리나라가 당장 내일부터 관세가 발효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건데, 우려가 있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임에 비해서 지금 이재명 정권이 얼마나 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아주 굉장한 의구심이 들거든요.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주가 돼서야 부랴부랴 이 해외 특사로 파견을 가게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통상본부장이 실무선에서 논의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좀 얼마나 허무맹랑한 얘기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직접 즉답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이재명 정권에서 한 달 동안 여러 골든타임들을 놓쳤죠. 정확히는 아직 상견례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소통을 한 거라고는 취임 나흘 만에 이루어진 20분 통화가 전부인 거죠. 또한 G7에서도 일본의 총리는 직접 회담을 했지만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은 하지 못했고 나토 회담도 참석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하면서 상견례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상이 전혀 진척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사실 이재명 정권이 절대 회피할 수가 없는 것이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을 우선순위 두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상황이 후퇴했다라고 하는 게 문제겠죠. 당시 민주당이 뭐라 그랬습니까? 협상은 시간차를 두고 해야 되고 차기 정권이 할 거니까 선거용 치적 쌓기 하지 마라. 이렇게까지 맹비난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출범을 했는데 한 달 동안 무슨 성과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것을 국민의힘을 탓할 수가 있나요? 심지어는 알겠습니다. 실무를 주도하던 최상목 경제부 총리까지 탄핵을 시켰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 시간이 끝날 때가 돼서 한 번씩 드리겠습니다. 2분 30초 한 번씩 이제 드리고 네. 이제 마무리하시죠. 네. 네. 3년 동안 다 망쳐놓고 나서 그리고 마지막에 어땠습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 우리 카드 다 주고 대선 출마하려고 했습니다. 3년 동안 우리 외교 망치고 무역 망치고 경제 망쳤던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 정부 국민들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때 더 망치지 말고 좀 멈춰라. 우리가 나서서 하겠다라고 했던 겁니다. 그때 했던 것은 3년 동안 했던 게 하루 만에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외교가 다시 본격 가동하고 있습니다. 나토 전혀 갈 필요 없는 곳이었죠. 갈 필요 없는 곳에 유럽을 지키는 군사 동맹 체제에 왜 우리 대통령이 가는 건가요? 갈 필요가 없는 곳에 그동안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내란 쿠데타를 일으킨 당사자가 계속해서 고집해서 갔던 것이고요. 과거에도 시간 드릴게요. 시간 드릴게요. 제 네, 발언에서는 그러니까요. 시간 자르지 않을게요. 그 나토 관련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이제 갈 필요 없다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다른 민주당 패널 분들도 나오신단 말이에요. 진보 패널 분들이.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는 하고 그분들 아쉽다라는 외교 분들도 전문가인지 많으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네. 저 국가 정상회담 외교 제가 전문가세요? 논문도 많이 쓴 외교 전문가입니다. 국제정책 제가 외교 박사입니다. 전문가 입장에서는 나토가 필요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나토 아니 우리가 없어보라든가 있잖아요. 참관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 대통령이 직접 갈 필요 없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자 협의체는요. G7이라든가 UN이라든가 아셈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에이펙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우리 대통령이 역할하는 것이 중요하죠. 유럽을 지키는 군사 방위체 우리는 관련돼서 최소한 뭐 외교안보실장이라든가 또는 다양한 외교 채널 군사 채널에서 가서 참관하면서 한국과 다양한 협력 채널을 갖는 건 좋습니다. 근데 우리 대통령이 그 바쁜 와중에 지금 우리 민생 문제, 외교 문제 3년 동안 다 망쳐놓은 거 지금 살려야 되는 숨가쁘게 지금 총리랑 움직여야 되는 시점에 거기를 간다는 거는 사실은 시간 낭비인 거죠. 충분히 우리 실무자 보내도 되는 곳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우선 제가 질문 드렸으니까 30초 더 드릴게요. 교수님.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사안들 외교 특히 무역과 관련한 협의는요.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WTO가 역할을 했었는데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WTO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다자협력기구라든가 또는 수많은 국가와 협의하면서 우리와 같이 이해관계를 같이 맞을 수 있는 국가들과 협력 연대도 해야 되고요. 또 미국의 상무부라든가 USTR 그리고 수많은 미국의 의회 내 관계자들과도 협력하면서 우리가 다양한 정보도 얻고 협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게 외교입니다. 외교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나요? 다 망쳐놓은 거 이제 다시 군부를 떼면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 우리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국가 정부에서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무슨 한 달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하나씩 가동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실무 차원 그다음 고위급 레벨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통령의 정상회담까지 지금 서로 협의하고 있으니까요. 정상회담 잡힐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함께 할 수 있는 길들을 이재명 대통령이 만들 수 있는 길들이 곧 열리리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변인님. 네. 자꾸 3년 동안 다 망쳤다라고 막연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다음부터는 조금 구체적으로 뭘 망쳤다는 건지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더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뭐 기본적으로 최코 원전 수주가 윤석열 정권의 구체적인 외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화이트리스트를 복원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망쳐놓은 한일 관계를 복원을 한 거죠. 그래서 캠프 데이비드를 통해서 한미일 유기적인 소통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도 선순환이 있었다. 그래서 S&P, OECD, IMF 모든 그 해외 경제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경제 지표에 대해서 호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북유럽 국가들은 지금도 물가가 5%대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우리나라가 1%대로 방어를 했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이번 달 2%대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돈을 뿌리니까 당연한 거겠죠. 부동산도 윤석열 정권 내내 1,000만 원이 올랐는데 평균적으로 지금 한 달 만에 그 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언제까지 전 정권 탓만으로 얼렁뚱땅 넘어갈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관세 협상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유예 기간을 준 거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과 구체적으로 관련이 없어요. 당시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하도 관세 협상 하지 말고 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유예 기간이 3달밖에 없는데 2달 동안 뭐라도 만들어 놔야 연속성상으로 한 달 동안 뭐라도 만들지 않겠느냐. 한 달 동안 총리 인선도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민주당이 다 무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나토 회의의 어떤 뭐 중요성에 대해서 뭐 판단이 다르시다라고 하지만 어쨌거나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견례가 불발됐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정상 간의 협의 없이 지금 다른 관계자들 선에서 과연 이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라는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하시지만 지금 증시가 연일 돈을 뿌리는데도 하락세로 전환될 정도라고 하면 상당한 경제적인 타격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관세가 발효된다라고 공표가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타격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에서도 상당히 경각심과 좀 우려를 안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정파성을 떠나서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라도 부디 전향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최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집권한 입장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